주한미군 주둔비용, 곧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런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봐야 할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저지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을 맡고 있죠. 김성경 민중당 공동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50억 달러예요. 네. 한 해 내년도.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에 이르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까 체감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240만 명입니다. 240만 명 농민들에게 월 20만 원씩 농민수당을 줄 수 있는 금액이고요. 7세 이하 아동이 268만 명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월 25만 원의 아동수당을 줄 수 있는 금액이죠. 그 새로운 복지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최근 여야 의원 47명이 이 미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규탄 성명이겠죠.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이 성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일단 성명은 96%의 국민들이 인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그 성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전체 국회의원들 300명인데 그중에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의외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 이게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감축에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협상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지금 하는 것이 때가 되었다고 좀 보는 것인데요. 이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의 자주국방은 어떤 첨단 무기 도입이나 그 군비 증강이 아니라 이 남북 관계를 잘 개선해 나가면서 평화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눈길을 끌었던 거는 이 성명, 그 47명의 여야 의원이 포함된 이 성명에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이 성명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준비했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동의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 그 세 분께서 이제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회에서도 결의안조차 만들지 못하면서 미국에 가서 어떤 그 국회의원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전달하고 올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인 거죠. 또 황교안 대표,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일 한미동맹의 위기를 거론하고 있죠. 한미동맹이 이제 위태로워졌다라고 하면서 정부를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정작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유한국당 역시도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이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이 한미동맹을 또 강화해야 한다. 이거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보다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방위비 분담금 그 협상과 관련한 이 조중동의 보도 태도도 좀 눈여겨 살펴봤는데요. 19일치였죠. 3차 협상 회의가 있었던 그날이었는데 미국에 묶인 5대 안보 족쇄를 풀자 이제 일면에 머릿 기사로 조선일보가 시작한 방위비 역청구서 내자라고 하는 기획의 첫 번째 기사였어요. 그 주요 내용은 미국의 요구는 요구대로 들어주되 이걸 빌미로 우리가 우리도 합당한 청구서를 내밀자. 조선일보의 요구를 보면은 핵무장 이런 부분이 주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조선일보가 이제 기획 기사로 이제 5가지를 연재한다고 하는데요. 원자력 잠수함 보유국, 그리고 원자력 협정 업그레이드, 미사일 제한 해제, 핵 공유 체제, 그다음에 첨단 전략 자산 제한 해제 등 이 조선일보가 앞으로 다뤄야 될 기획 기사들의 내용들입니다. 이 군사 주권도 없는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은 사실 허무맹랑한 소설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런 주장은요, 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정면에 다 엎어버리는 다시 남북 대결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터무니없고 불합리한 것만큼 이번 조선일보의 주장 역시도 그냥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로서는 굉장히 머리를 쓴 거네요. 그렇죠. 이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사실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지만 그걸 어쨌든 수용하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핵무장 강화라고 하는 이 극우 세력들의 주장을 대변해 주는 것,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경우의 수를 찾아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미국의 요구가 워낙 좀 무리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자주국방 또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반면에 또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는 거는 너무 좀 너무 나간 주장이다라고 하는 또 반박도 있어요. 먼저 한미동맹은 더 이상 금과 옥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진정한 의미의 동맹 관계였다면 과연 미국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차라리 국민들은 그 돈으로 자주국방하는 데 쓰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죠. 차라리 이제 5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겠다면은 그 돈을 우리 국방에 써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방위분담금 명목하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돈이 1조가 넘습니다. 네네,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국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쓰지도 않는 돈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논리이죠. 미국이 주장하는 그 주한미군의 그 주둔의 원래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 인도 태평양지대를 견제하기 위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세계 패권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한 선봉대로 지금 미군 기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둔의 목적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 시민단체, 시민사회,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저지 운동 본부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이 민중공동행동 등은 앞으로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이 문제에 좀 대응을 해나갈 계획인지요? 다음 주 12월 30일 민중대에서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의 목소리를 함께 모아 나갈 예정이고요. 집회 형식으로? 네, 맞습니다. 광화문에서 큰 집회를 하는데 민중대에 여러 요구안들이 있겠지만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또 같이 모아가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